빠방하이 경축! 드디어 파크 유니버스가 마블까지 진출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제가 마블 덕이기도 한데요, 특히 엑스맨이나 마법 세계관을 좋아한다는 TMI 죄송하고요. 오늘은 마블 마법 세계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닥스, 닥터 스트레인지의 비밀들을 준비했습니다. 닥스의 슬픈 가정사부터 도르마무와의 악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영화 주요 내용에 대한 스포는 없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인셉션이야, 마블이야. 눈 돌아가는 비주얼의 마법 기술, 대놓고 현란한 비주얼에 약 발고 만들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원작을 충실히 구현한 것일 뿐. 원작도 이런 루머에 시달리면서 발매가 취소될 뻔했다는 거 아셨나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데뷔는 1963년, 영화 쪽 데뷔는 늦었지만요, 사실 마블의 근본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년 멤버로 불리는 아이언맨, 토르, 스파이더맨이 62년에 데뷔했으니까요. 하지만 닥스의 데뷔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늘 DC에게 밀리던 마블 코믹스, 스탠리와 스티븐 디코 콤비는 전에 없던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공포 드라마 마술사 찬두. 이건 1930년대에 방영된 라디오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인 찬두가 인도에서 신비한 마법을 배워서 악의 무리를 물리친다는 내용. 스탠리가 어렸을 때 즐겨본 작품이라고 하죠. 이거다. 찬두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모티브를 쏙쏙 빼옵니다. 착시, 순간이동, 에너지 파워 등의 초자연 마법은 물론 동양적인 소재,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요. 그렇게 호러 장르로의 첫 발을 내디딘 닥터 스트레인지. 장르가 호러이다 보니 기존 히어로와는 외모도 달라야 했는데요, 당시 호러 영화의 대표 스타인 빈센트 프라이스, 그의 외모를 똑같이 따라 그리기로 합니다. 코스염부터 시작해서 생김새까지 그냥 복부 수준이죠. 심지어 플레임의 중간 이름을 빈센트 프라이스에서 따왔다는. Anyway,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닥터 스트레인지. 1963년 이상한 이야기 110권에서 첫 등장을 합니다. 등장과 함께 느슨해진 코믹스 시장에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했다는. 이상한 박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괴한 캐릭터성, 마치 환각을 보는 듯한 비주얼에 엄청난 착화, 오리엔탈리즘이 번복된 독특한 흑마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대한 스케일의 스토리까지 1,20대를 사로잡으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죠. 하지만 인기가 큰 만큼 논란도 컸으니 신과 맞먹는 능력은 신성모독이다, 평행우주는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 작가가 약발고 만화를 그렸다 등 온갖 루머에 시달리는데요, 특히 종교계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이에 겁먹은 스탠리는 돌연 제작 중지를 선언하죠. 하지만 팀원 2명이 목사인 척하고 좋아하는 종교인들도 많다, 꼭 발매해달라, 꼭 편지를 보내고 용기를 얻어 발매를 결정합니다. 물론 마블이 이례적으로 우리 작가는 약을 하지 않았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신이 아니다 등 짠내나는 발표를 많이 했지만요,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컬처 쇼크인 건 확실하네요. 출시 이후에는 인기가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거의 마블의 터줏대감급이었는데요, 출시 후 몇십 년 동안 이 작품 저 작품에 등장하며 존재감 뿜뿜했죠. 그렇다면 왜 영화는 이렇게 늦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무려 1978년에 첫 영화가 나왔죠. 짜자잔, 이게 원조 닥터 스트레인지. 네, 이분은 오이가 아니라 양배추인 것. 당시 마블의 인기가 극에 달하면서 77년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78년엔 헐크 등 TV용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야심작으로 내놓은 이 작품, 말 그대로 폭망. 완전 덕후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선 우리의 스티븐씨, 싱크로율은 이렇고요,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 보십시오. 네, 박진감씨 들어가시고요. 70년대의 반응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름 마블 실사화 작품들이 다 성공했는데 닥스만 바로 관짝행을 했다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블. 1986년엔 스탠리가 직접 등판해서 찰스 밴더와 함께 각본 집필을 돌입합니다. 나름 잘 진행되던 이 작품도 한번 위기에 봉착하죠. 제작을 준비하던 시간 동안 판권이 만료된 건데요, 영화를 취소하거나 다시 판권을 사와야 했던 상황. 찰스 밴드는 취소하기는 아까우니 영화 제목과 설정을 살짝 바꿔서 제작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닥터 모드리로, 메인 빌런 이름도 카발로. 그렇게 나온 이 작품, 전투 장면 보세요. 와우, 역시나 처절하게 망했죠. 이후에도 닥스를 못 잇는 마블. 1992년, 2001년, 2008년 각각 제작을 착수했지만 모조리 엎어졌습니다. 그렇게 매번 엎어지던 닥스는 2014년에야 빛을 보게 되죠. 처음 캐스팅 발표가 됐을 땐 싱크로율이 낮다고 욕도 먹었지만요, 포스터가 공개되자 악플이 쏙 들어갔다는 전설이. 지금은 컴버배치 아닌 닥스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최근 그앰플 작품에서는 닥스가 현실 세계에 온 그앰플의 기억을 읽는데요, 컴버배치가 자신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컴버배치 버전 닥스 보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나 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닉갑하드 정상적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지금도 한 까칠함 하는데요. 슈퍼히어로가 되기 전에는 세상 아나무인이었죠. 의사 시절에는 빠르게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 CNN 인터뷰도 수시로 하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람보르기니까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스트레인지했던 스트레인지, 돈을 쓸어 담았지만 있는 족족 다 써버려서 생활고를 겪었고요.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깊게 이어가지 못했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의 가족, 스트레인지가 30대가 되기도 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동생 도나, 빅터,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잃었죠. 시골의 한 농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던 가족들, 그가 19살 때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일을 기념해서 도나와 함께 수영을 하던 스트레인지, 잠깐 한눈 판 사이 도나의 발에 쥐가 나고 물에 휩쓸려 갑니다. 미친듯이 수영해서 갔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이에 충격을 받은 스트레인지는 성공한 외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결심이요,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이루었습니다. 초고속으로 학위를 딴 후 뉴욕에서 5년간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요. 기쁨도 잠시. 레지던트 말기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나죠. 크게 상심한 스트레인지는 더 이상 비극을 마주할 수 없다며 아버지 임종에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화가 난 막내 동생 빅토르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에 이성을 잃은 빅토르는 밖으로 뛰어가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공한 의사가 됐지만 마음은 공허했던 스트레인지, 극심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이미 정상이 아니었죠. 정말 비극적인 가정사네요. 영화도 여동생 죽음에 대한 촬영을 했는데요. 엄청 슬픈 장면이지만 전개상 삭제했다고 합니다. 가족 얘기가 사라진 건 참 아쉽네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메인 스테이지나 마찬가지인 다크 디멘션, 일부 마법사들은 여기에서 힘을 빌려 강력한 파워를 얻기도 하고요, 영생을 얻기도 하죠. 모두 마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은 살아 움직이는 지옥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도르마무가 있죠. 다크 디멘션도 도르마무가 오기 전엔 평화로웠다는 거 아셨나요? 하지만 도르마무의 야욕으로 끔찍한 공간이 됐죠. 다크 디멘션의 슬픈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르마무는 원래 팔틴이라는 차원의 귀족이었습니다. 도르마무 그리고 동생 우마르는 유독 야망이 컸는데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금지된 마법에 손을 대고 말죠. 심지어 자신의 양아버지까지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벌입니다. 차원을 발칵 뒤집었던 이 사건, 이 둘은 바로 팔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고통스러운 바람의 길을 지나 보이는 그곳, 지금의 다크 디멘션에 도착하죠. 이곳은 우무르크라는 강력한 마법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28,00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둘이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둘은 왕궁에 잠입하고 금방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내 왕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키고 차원은 초토화가 되죠.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왕위를 가로채고 우무르크족을 몰살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도르마무는 다크 디멘션의 핵에 도달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내던져 아예 차원과 동화되어 버리죠. 도르마무 그 자체가 다크 디멘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덕에 신급의 파워를 얻게 된 도르마무, 주변의 온갖 차원들을 침략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차원만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하죠. 지구 역시 도르마무의 타겟 중 하나였는데요. 이를 에인션트 원과 스트레인지가 저지해온 겁니다. 이처럼 다른 빌런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도르마무, 앞으로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싸울지 기대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 나왔을 때 호불호가 갈렸던 이유, 바로 이 마법. 우리가 생각했던 마법은 이런 비주얼 아니면 이런 비주얼이었는데요. 이건 뭐 말이 마법이지 광선검으로 육탄전하는 느낌이었죠. 이 때문에 생각보다 약하다, 마법 보는 재미가 없다, 스타워즈 보는 것 같다, 호불호가 엄청 갈렸죠. 마법이 이렇게 독특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마법은 미스틱아츠, 기존 마법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엑스맨처럼 본인에서 비롯된 파워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힘을 빌려오는 마법이죠. 그 차원의 특성, 파워 등을 추출해 마력으로 구현하는 건데요. 이론상으로는 웬만한 엑스맨이나 마법 사용자들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의 힘이 강할수록 마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에인션트 원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무한대에 가까운 파워를 낼 수 있죠. 마법도 얼마나 다양하게요. 차원의 힘으로 무기를 만드는 엘드리치 매직, 차원 간의 포탈을 오픈하는 엘드리치 게이트, 블래스트 파워, 영체 투영, 미래 예측, 심지어 현실 조작까지 가능합니다. 마법사의 능력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마법도 다양하죠. 이 마법을 처음 발견한 건 초대 슈프림 소설어인 아가모토,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가모토가 발견하고 개발한 마법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갖고 다니는 아가모토의 눈 역시 이 마법사의 작품이라는 것. 미스틱아츠는 차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지구 외에도 우주에 구사하는 종족이 정말 많죠. 마법의 역사만 해도 풀썰이 너무 많은데요. 영상 반응 좋으면 2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뿅!
정말 방대한 세계관의 마블. 캐릭터들이 최소 60년이 넘다 보니 풀썰도 너무 많은데요. 닥스가 마블 페이지 4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마무리. 아직 심슨 속 특이한 미국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다크디멘션